60대 커리어 우먼의 뜻밖의 임신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감정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60대 커리어 우먼 유나가 20대 후배와의 사랑 끝에 뜻밖의 임신 소식을 마주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유나는 만 61세였어요. 하지만 그녀를 처음 본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가 60대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맑고 잡티 하나 없는 피부에 날씬하면서도 단단한 몸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까지 누가 봐도 40대 초중반쯤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화려한 외모 뒤에는요, 긴 세월 동안 쌓인 깊은 외로움이 있었고, 그 외로움을 배신하듯 그녀는 커리어를 정말 단단하게 쌓아 올렸죠. 유나는 20대 초반의 사랑이라 믿었던 남자와 결혼했어요. 그땐 순수했고 인생이 장미빛일 거라 믿었죠. 남편도 30을 넘긴 청년이었고요. 야망도 있었고 열정도 가득했어요. 둘은 정말 사랑했고 행복했습니다. 안정된 가정, 사랑스러운 아이, 직장에서의 인정,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늙어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늘 어긋나잖아요. 결혼한 지 3년쯤 됐을 때 남편은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점점 말수도 줄고 핸드폰도 조심스럽게 다루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히 일이 많고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이상해졌죠. 어느 날 유나는 남편이 또 해외 출장을 간 사이 우연히 그의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안 보고 싶었지만 묘하게 끌리는 불길한 예감. 결국 그 봉투를 열어보게 됩니다. 거기엔 남편의 해외 파견 서류와 함께 어떤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들어있었어요. 둘 사이에 오고 간 애정 표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설마 했던 그 불안이 진짜 현실이 된 거예요. 그날 이후 남편과의 관계는 급속도로 무너졌고 몇 달간의 갈등 끝에 결국 이혼하게 됐어요. 32에 혼자가 된 유나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를 원망하면서도 더는 남자에게 기대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사랑했던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어릴 적부터 유나의 꿈은 디자이너였거든요. 대학도 디자인 전공으로 나왔고 졸업 후엔 의류회사에 들어가 실력을 쌓았죠. 결혼 초반엔 가정에 충실하고 싶다는 생각에 회사를 쉬엄쉬엄 다녔고 결국엔 남편 일정에 맞춰 그만두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혼 후엔 그럴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더 큰 회사로 이직했고 거기서 무려 20년 넘게 커리어를 쌓으면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덧 50대에 접어든 거예요. 보통 이 나이면 체력 떨어지고 외모 관리 힘들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유나는요, 달랐어요. 자기 관리 철저했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회사에서 누구보다도 돋보였죠. 물론 외롭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주말이면 함께 영화 볼 사람, 쇼핑 갈 사람 없어 혼자 쓸쓸했던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외로움 덕분에 그녀는 더 단단해졌어요. 운동하고 영양제 꼬박꼬박 챙기고 자기 개발 책도 읽고 그렇게 자신을 가꾸면서 살았죠. 그리고 그 무렵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한 남자가 그녀 앞에 나타납니다. 그 덕분에 유나는 회사 안에서 저 사람은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그런 그녀 앞에 어느 날 20대 후반의 신입사원 민준이 나타납니다. 가장 말단 직원으로 들어온 민준은 처음엔 어수룩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중할 때면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예리한 관찰력에 묘하게 감각적인 아이디어까지 윤나는 팀장으로서 후배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일에 큰 보람을 느꼈기에 민준에게 여러 업무 기회를 주고 실전 경험이 되는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시켰어요. 처음에 민준은 늘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유나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섬세한 피드백 덕분에 빠르게 적응하고 실력도 눈에 띄게 성장했죠. 사실 그 둘 사이에 감정이 생길이라고는 아무도, 심지어 본인들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유나는 인생의 절반을 넘긴 51살, 민준은 사회 초년생인 20대 후반 청년. 누가 봐도 그냥 팀장과 신입사원의 관계였어요. 하지만 어느 날 회사 워크숍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근교 바닷가로 1박 2일 단합 여행을 떠났을 때 저녁 식사 후 팀원들과 함께 불꽃놀이를 보던 순간이었어요. 하나둘 숙소로 돌아가고 남은 건 유나와 민준뿐. 조용한 밤바다를 배경으로 민준이 유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죠. 팀장님, 혹시 힘든 일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요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으셔서요. 제가 뭐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유나는 순간 놀랐어요. 민준이 자신을 그렇게 세심하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내가 힘들어 보여? 되물으니 민준은 진심 어린 말투로 말했죠. 평소엔 훨씬 더 활기차시고 아침부터 환하게 웃으면서 직원들한테 인사도 잘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자주 한숨 쉬시고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 보이셔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유나의 마음 한켠이 울컥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누가 날 이렇게 살펴봐줬더라 싶었거든요. 그날 밤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요즘 조직 개편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와 혼자 사는 외로움을 살짝 털어놓게 됐어요. 민준은 마치 자기 일처럼 진지하게 들어줬고요. 그렇게 둘은 바닷가 모래사장에 앉아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도 감정의 선이 살짝 흐려지기 시작했죠. 그날을 기점으로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업무상 대화인 척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고 공감해주는 시간도 많아졌고요. 유나는 속으로 이건 그냥 좋은 후배와 선배 사이의 교감일 뿐이야 라며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하지만 민준 앞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건 도저히 막을 수 없었어요. 민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나이 차는 무려 20살 가까이 났지만 유나는 지금껏 만났던 젊은 여성들과는 전혀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성숙함, 지적인 말투, 그리고 세상을 따뜻하게 포용하는 넓은 마음. 민주는 그런 유나에게 점점 더 끌리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금요일 밤에 벌어졌어요. 회사에서 둘 다 야근을 하던 중 문득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같이 저녁 먹고 싶다. 그날 사무실엔 남은 사람이 거의 없었고 창밖엔 부슬비까지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유나랑 민준이 거의 동시에 말했어요. 저 이따가 같이 밥 먹을래요? 순간 웃음이 터졌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까운 식당에 가서 파스타를 먹었죠. 식탁 위엔 업무 이야기부터 사적인 얘기까지 온갖 대화들이 오갔고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엔 확신이 있었어요. 팀장님, 아니, 윤나 누나, 저 누나를 좋아해요. 그냥 존경하거나 동경하는 그런 감정 말고요. 더 깊은 마음이에요. 나이 차 큰 거 저도 알아요. 그게 장벽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유나는 당황했어요. 예상 못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부인할 수 없었죠. 그녀 마음속에도 분명 같은 감정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한숨을 길게 내쉰 뒤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너한테 호감이 있어. 근데 이건 쉽지 않은 일이야. 우리는 나이 차도 꽤 나고 게다가 같은 팀에서 일하고 있잖아. 그러자 민주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팀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회사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날 밤 유나는 집에 돌아와서 한숨도 못 잤어요. 마음은 설레는데 머릿속은 복잡했죠. 내가 이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도 되는 걸까? 난 이미 한 번 결혼했다가 상처받았고 나이도 이렇게 많은데 수많은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녀는 결심했죠. 이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자. 30대 초반에 겪은 이혼 이후로 유나는 자신을 너무 오래 가두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삶은 내 거고 내 선택엔 내가 자유를 가져야 해라는 생각에 마음이 기울었죠. 그리고 민준과 함께하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졌어요. 그로부터 1년 후 둘은 회사 안팎의 우려와 시선을 뚫고 결혼에 골인했어요. 물론 그 결정이 쉽진 않았죠. 특히 유나는 주변 사람들의 반대와 왜 그렇게 어린 남자랑 결혼하려 하느냐 는 은근한 조롱까지 감당해야 했어요. 민준이 20대 후반이라는 얘기를 듣고 유나 부모님은 처음엔 아예 경로했어요. 하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심 어린 설득과 배려로 유나의 가족을 조금씩 안심시켰죠. 부모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인생 계획과 유나에 대한 책임감, 결혼 후의 청사진까지 또렷이 설명했어요. 그의 성실한 태도와 따뜻한 마음씨에 점차 유나의 가족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결국엔 가족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죠. 결혼식은 작고 소박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결혼식이 끝난 뒤 유나와 민주는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그곳에서 유나는 마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 순수한 행복을 만끽했죠. 하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유나는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도 피로감을 자주 느꼈고 밤에는 심하게 식은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기도 했죠. 처음엔 단순히 피곤이 쌓여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생리를 거르는 일이 잦아지더니 아침에 속이 메스꺼워져서 음식을 토하는 일까지 생겼어요. 주변 사람들은 갱년기 증상 아닌가? 라고 얘기했지만 유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한 동료가 농담처럼 임신 테스트기를 써보라고 했어요. 유나는 처음에는 설마 하는 마음에 테스트기를 사용해봤죠. 그 결과는 양성이었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자신이 50대 초반인데 임신이라니. 그래서 유나는 바로 병원에 갔고 담당 의사는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 아기의 심장 소리가 미약하지만 확실히 임신이 맞아요. 유나는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았고 민준도 말을 잃었죠. 하지만 의사는 유나가 그동안 건강을 잘 관리한 덕분에 생각보다 체력이 튼튼하다고 말해주었어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임신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꾸준히 관리하고 의지를 가지면 출산까지 잘 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유나와 민주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나는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어요. 기쁨, 두려움, 설렘, 걱정, 혼란. 과연 나이가 많은 내가 아이를 무사히 낳을 수 있을까?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갑작스러운 축복을 받은 기분이기도 했어요. 나는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혹시라도 엄마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죠. 결국 유나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일을 잠시 조절하고 최대한 휴식을 취하기로 결심했어요.